안녕하세요, 수리공구입니다. 선거유세 차량, 푸드트럭, 노지캠핑, 노점상, 작업 현장, 선박, 각종 행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어떤 제품인지 아시나요? 발전기인데요, 그중 상당히 저렴한 저소음 발전기를 들고 왔어요. 저소음 발전기는 대체적으로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구매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리뷰할 나가사키 발전기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유통이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나가사키라는 메이커에서 두 번째로 출시하는 제품인데, 첫 번째로 출시한 제품은 제가 작년에 리뷰하고 제품의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나온 나가사키 예초기 기억하시죠? 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이쪽 상단을 클릭해 주세요. 가격대가 저렴하지만 우수한 성능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이런 가성비 메이커에서 저소음 발전기를 출시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2kW급, 3kW급, 그리고 부탄가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2kW급의 발전기를 출시했어요. 그중 저는 가솔린 타입 2kW, 3kW를 준비해 봤는데요, 나가사키 발전기 NS2500i는 2kW이고 4행전 발전기로 휘발유 5.6L가 들어가며 전격 출력 2kW, 최대 출력 2.3kW, 무게는 21kg, 소음은 7m 기준 68에서 70dB, 고부하 보호 모터와 수동 시동이 가능한 리코일 스타터를 장착했고 가격은 40만원대예요. 나가사키 발전기 NS3500i 3kg급 저소음 발전기는 동일하게 4행정 발전기와 5.6L의 휘발유가 들어가고 전격 출력 2.8kW, 최대 출력 3kW, 무게 25kg, 소음 68dB, 고부하 보호 모터와 리코일 스타트와 스타트 스위치를 적용시켜 놓았어요. 가격은 50만원대예요. 추가로 두 제품 모두 자동 전력 차단 기능과 DC 보호 회로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요. 가격이 무슨 깡패죠. 시중에 유통되는 저소음 발전기의 반값이에요. 이번에 출시한 나가사키 발전기는 두 제품 다 인버터 방식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소형화가 되었죠. 제품의 구성품으론 발전기 한 대와 설명서 한 개, 220V 플러그 연결용 아답터 2개, 점화 플러그 렌즈와 엔진오일 급유용 깔때기, 미니 드라이버가 들어있어요. 제품 소개가 끝났으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야겠죠. 2kW급 발전기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소음 발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두 가지의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엔진오일을 넣고 두 번째로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엔진오일을 넣는 방법은 이 하단부에 있는 고무 마개가 있거든요, 얘를 쭉 당겨 주시면 여기에 마개가 하나 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제거해 주세요. 이 안에는 엔진오일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엔진오일을 주입했을 때 이 사이에 있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 엔진오일이 살짝 묻어 있거든요. 이거는 최초에 한번 시동을 걸어보기 위해서 넣었던 거예요. 정상 작동이 되면은 엔진오일을 다 빼놓고 다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엔진오일을 넣어 볼게요. 엔진오일은 가솔린 전용 엔진오일, 보사이코 오일이죠. 얘를 넣어야 됩니다. 보통은 수치상 350ml를 넣으라 그러는데 그냥 때려 붓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엔진오일이 평지에서 넘치기 직전까지가 약 350ml예요. 아직 엔진오일이 위에까지 안 올라왔어요. 더 넣어볼게요. 네, 거의 다 들어갔는데요, 살짝 제껴보면은 엔진오일이 흐를랑 말랑 하죠. 다 넣었습니다. 이 상태로 엔진오일 캡에 먼지가 묻지 않게 닦아주신 이후에 잠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캡을 닫아주셔야겠죠. 네, 됐습니다. 그 이후엔 휘발유를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밑에가 가득 차게 넣으시면 되는데 휘발유의 양은 이 게이지를 통해서 얼마나 넣은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약 5.6L 정도 들어간다 하니까 조금씩 넣어 볼게요. 조금만 넣어줬는데요, 바로 게이지가 올라온 거 보이시죠? 뚜껑을 잠궈 놓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2kg 발전기 저소음은 대부분 스타팅을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리코일 스타터를 당겨 주셔야 되는데요, 이 전면을 보시면
시동을 걸 때 항상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스위치예요. 에코 모드가 아닌 스피드 모드로 작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레버를 맨 하단으로 돌려놓으셔야 돼요. 이 중단하기인 상태로 당기셔야 연료가 연료 펌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한번 이제 시동을 걸어 볼게요. 리코일 스타트를 여러 번 당겨야 돼요. 최초 시동은 여러 번 당겨야 되는데 이것도 기술이 있습니다. 그냥 당겼다가 놓고 당겼다 놓고 하면은 힘만 들어요. 당겨 놓고 잠깐 기다려 주는 거예요. 자, 한 번에 걸렸죠. 이때는 스피드 모드로 전환하시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동을 끄실 때는 레버를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지 스타터까지 되는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제 이 전면판에 상세 설명을 해드릴 차례예요. 시동을 거신 이후엔 220V짜리 콘센트 두 개가 있어요. 이 콘센트 두 개로 2kW급까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저소음 발전기에는 다 들어있는 스피드 모드, 에코 모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나가사키 저소음 발전기도 에코 모드를 지원하고 있죠. 두 기능의 출력 차이는 사실 조금 있어요. 주변 소음이 조용해야 하면 에코 모드, 난 소음 상관없어 하면 스피드 모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또한 에코 모드 같은 경우는 일정한 전압의 제품을 사용할 때 푸드트럭이나 선거요새 차량에 사용하면 좋고, 이 일반 모드, 스피드 모드는 순간적으로 전압이 높아지는 건설연이나 제품들을 사용하면 좋은 모드예요. 이번에는 옆에 빨간 버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과부하 스위치는 전압 문제로 전원이 꺼졌을 때 이 판이 아마 블랙아웃이 될 거예요. 그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컴퓨터 대시작과 같은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스피드 모드로 사용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이라고 치면 에코 모드를 사용하면은 약 7시간 정도 연속 사용이 가능해요. 이번엔 나가사키 발전기 3.5kW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겠죠. 이 제품은 조금 다릅니다. 최초 시동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스타트 버튼이 있는데요. 한번 리코일 스타트로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선 이 스타트 버튼으로 시동이 가능합니다. 발전기의 카브레타에 연료가 남아있을 때는 이 스타팅 버튼으로 되지만 연료가 없을 때는 리코일 스타터를 사람의 손으로 당겨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으니 소음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소음 테스트의 기준은 발전기로부터 7m 멀리 있는 상태로 측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까 시동을 한번 걸었으니 중단하기 쪽으로 레버를 내려놓고 당겨서 시동을 먼저 걸어볼게요. 그리고 중간으로 옮겨놓고 소음 테스트를 7m 밖에서 해볼게요. 에코 모드를 바로 앞에서 사용했지 77dB이었거든요. 네, 77dB 떴죠. 스피드 모드를 사용하면 82dB 정도 나왔어요. 자, 스피드 모드로 해서 멀리 7m로 가볼게요. 1, 2, 3, 4, 5, 6, 7. 제가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데 제 말소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약 68에서 70 나와요. 이번에는 이 2kW급 발전기를 이용해서 각 파이프 3T짜리를 고속절 당기를 이용해서 짧게 한두 번만 잘라 볼게요. 한 번 시동을 걸었던 거라서 이 중간 온 버튼에 들고 바로 시동을 걸었죠. 시동은 잘 걸려서 잘 잘랐는데 이게 어제 비가 와서 바닥이 촉촉하긴 해요. 약간 좀 불안하니까 한 번만 자르는 걸로 마무리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 3.5kW 발전기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아까 스타팅 버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스타트 버튼은
절대 엔진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기계가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 스타팅 모터를 누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한두 번 실수로 누르는 건 그렇다 치고 이 버튼을 주기적으로 눌러주게 되면은 엔진의 시동을 걸어주는 이 조그만 모터가 회전이 되는 건데 그 모터가 고장이 나게 돼요. 그 모터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본말로 세루라고 하죠. 일본말은 최대한 하면 안 되니 스타팅 모터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음 발전기를 오랫동안 사용하시다 보면은 여기에 불빛이 들어올 거예요. 오일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그럴 땐 오일을 교체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약 시간상 50시간 이상 사용을 하셨을 경우에도 엔진 오일을 새 거로 교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계를 오래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소음 발전기나 일반 발전기 3kW급이라고 해서 3kg 용접기를 물려서 써도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3kg 용접기로 용접을 지졌을 때 순간 압력이 2배로 뻥튀기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6kg의 전기가 입력이 되는데 그럴 경우는 발전기나 용접기 둘 중 하나는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발전기 같은 경우는 과부하 차단 장치가 있기 때문에 딱 멈추게 되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장시간 사용하면 기계 분명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를 이용해서 용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용접기 전용 발전기를 써야 하거나 3kg짜리 용접기를 쓴다? 그러면 8kg급 이상의 발전기를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용접기 전용 발전기를 사용하시든가요. 마지막으로 조용하긴 하지만 고요한 캠핑장에선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캠핑을 다녀와 보니 아무리 조용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공간에선 이 발전기 소음이 상당히 시끄럽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분명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아무도 없는 노지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보관이에요. 제품을 다 사용하시고 나서는 이 기계 안에 있는 휘발유를 다 태워 주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시동을 걸어서 시동이 꺼질 때까지 냅두시면 되고요. 시동이 꺼졌을 때 한두 번 더 당겨 주시면 돼요. 두 번째의 방법은 이 옆 커버를 열어주시면 카브레타가 안쪽에 보이는데요. 그 카브레타 밑에는 호스가 달려 있어요. 그 호스를 바깥으로 빼내고 밸브를 열어서 연료를 다 빼놓고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가사키 저소음 발전기 2kW급, 3kW급을 리뷰해 봤는데요. 나가사키 발전기는 부탄가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쉽게도 제가 그 제품은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요. 기회가 되면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저렴해서 AS 관련에 문제가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판매되었던 나가사키 예초기 AS 굉장히 잘 됐어요. 전문 AS 기사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본사에서 방금 연락이 왔는데요. 2,500짜리 한 개를 나눠주신다고 하네요. 나눈 방법은 화면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리공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바. 오늘 저녁은 나가사키 짬뽕이다.